여기 세계 최고의 반도체 유망주가 있습니다. 다른 곳엔 전통의 강호도 있죠. 그리고 여기 이 둘에게 모두 등을 돌린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시 우드. 지난해 금융업계 1등 ETF 수익률을 낸 아크인베스트의 얼굴입니다. 이 돈나무 언니는 최근 엔비디아의 주식을 판 걸로도 모자라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 TSMC의 주식도 팔았습니다. 거기에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연이어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코인베이스의 주식도 매각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4년 연초부터 3개월 동안에만 주가가 83.64%나 올랐고요. TSMC는 28.5%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둘 다 냅다 시장에 던져버렸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각한 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돌파한 시점에서 도대체 캐시 우드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그렇다면 그걸 팔고 도대체 뭘 샀을까요?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얘기 캐치 더 머니, 돈나무 언니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캐시 우드가 도대체 누구길래 시작부터 다 팔았다 라는 얘기만 하는 걸까요? 본명은 캐서린 디 우드. 캐시 우드는 지난 1955년 미국 LA에서 아일랜드 이민자 가족의 장녀로 태어났는데요. 노트르담 카톨릭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 사립대학 USC에서 경제학과 금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당시 우드를 가르친 교수는 아서 래퍼. 세금과 관련된 이론인 래퍼 곡선의 그 래퍼 맞습니다. 아무튼 캐시 우드는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융사인 캐피털 그룹에 취직합니다. 이후 프루덴셜 그룹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사까지 약 18년을 보낸 뒤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으로 자리를 옮겨 12년간 주요 커리어를 쌓게 되죠. 이때 캐시 우드의 직책은 최고 투자 책임자, 당시 나이 45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캐시 우드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2007년 불어닥친 세계 금융위기, 캐시 우드의 포트폴리오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밑돌면서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몇 년이 지난 2014년, 캐시 우드는 결국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습니다.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을 떠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시장 관점과 회사의 시각이 너무 달랐던 거죠. 지금의 아크 인베스트만 봐도 기술주, 소형주에 집중 투자하는데 캐시 우드는 예전에도 ETF 기반의 혁신 기술주, 성장주에 주로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크 인베스트를 설립할 때 캐시 우드의 초기 자금줄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한때 잘 나갔던 한국계 투자자 황성국 씨였습니다. 빌황의 아케고스 캐피털이 제공한 200만 달러가 지금 아크 인베스트 ETF의 시드머니가 되어준 거죠. 이렇게 시작된 아크 인베스트.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 동안 무려 3번을 업계 1% 탑티어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매년 편차가 있지만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 먹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중 캐시 우드의 최애는 아마도 테슬라일 겁니다. 한국에서 돈나무 언니라는 애칭과 인기를 얻게 된 것도 테슬라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언니가 근데 또 테슬라 예측을 기가 막히게 해냈습니다. 캐시 우드는 2018년 8월 테슬라 주식이 향후 4,000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언급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테슬라 주식은 고작 23달러. 심지어 흑자 전환하기 전인 장래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유망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캐시 우드와 테슬라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던 진행자도 인터뷰 도중에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뉴스 진행자도 웃을 정도니까 이건 뭐 세상 모든 사람들 아마 진짜 거의 전부 다가 캐시 우드의 발언을 무시했던 거죠. 하지만 테슬라는 정말로 엄청나게 떡상해버렸고요. 캐시 우드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갸우뚱하던 테슬라에 모든 것을 걸었던 캐시 우드. 캐시 우드는 최근 테슬라 주가가 연초 대비 30% 이상 빠지자마자 47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아, 이 죽일 놈의 사랑. 지난 1월에는 테슬라가 3, 4년 내에 777% 오를 거라고도 내다봤습니다. 네, 맞아요. 잭팟을 터뜨릴 거다라는 얘기죠. 캐시 우드의 투자 성향 한번 화끈하죠. 아주 마라맛입니다. 마라맛. 한번 꽂히면 노빠꾸.
앞에서는 혁신 기술주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캐시우드는 팬과 같은 빅테크 기업은 안전자산 같아서 결코 투자를 안 하신답니다. 안전하니까 재미가 없다, 노잼이다 이거죠. 변동성이 적은 것보다는 언제 오르고 내릴지 모르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한탕을 해먹겠다. 이것이 바로 캐시우드의 투자 성향입니다. 왠지 코인하고 잘 어울리겠다 싶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캐시우드의 둘째 아들, 비트코인. 아크 인베스트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캐시우드는 비트코인 가격이 ETF 덕분에 2030년 이전에 100만 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그러니까 약 30억 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100만 달러도 너무 보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는지 2030년까지 230만 달러, 약 30억 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19.4%로 추천했는데 이게 최근 8년간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추천한 단일 종목의 비중 중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2014년 캐시우드가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큰 변화를 찾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 미래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생각한다 라고 했죠. 한마디로 미래와 혁신. 그래서 혁신 기업만 찾아서 투자를 합니다. 빅테크와 고성장주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고요. 슬로건부터 화끈합니다. ETF focused on disruptive innovation. 파괴적인 혁신에 집중한 ETF.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산업을 뒤집을 수 있는 회사를 발굴해서 투자한다. 이게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의 모토인 거죠. 그런데요, 이 아크 인베스트의 감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닌가 봅니다. 요즘 우주 최강 주식인 AI주, AI 관련주에 관해서는 영 물음표 투성입니다. 언제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가 발전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거라고 스스로 예측해놓고는 엔비디아를 팔아치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2월 22일에 실적을 발표하고 하면서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이 언니는 2023년 초부터 엔비디아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랠리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뒤이어서는 엔비디아의 칩을 제조하는 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의 주식도 매각했습니다. TSMC를 8,599주, 엔비디아를 2,362주, 남은 엔비디아를 싹싹 긁어 모아서 또 처분했습니다. AI가 아니라 반도체주가 싫었던 걸까요? 그러면서 우드는 주목해야 하는 기업 몇 군데를 소개합니다. 일단 돈나무 언니는 여전히 AI 시장이 앞으로도 창창할 거다, 계속 잘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엔비디아는 아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주가나 평가가 조금 뻥튀기 됐다 라고 생각한대요. 지금이야 AI 칩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 뿐이라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서 인기지만 이제 오픈 AI, 구글, 삼성, 소프트뱅크까지 죄다 AI 칩 개발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엔비디아 시대가 영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결국 기기보다는 소프트웨어가 각광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로봇 자동화 소프트웨어 업체 UiPath, B2C용 AI 메시지 업체 트윌리오를 콕 집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덕분에 아주 좋은 기업들이 발굴되고 성장된다라면서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누군가는 캐시우드 혼자 다 해먹는다 하고 질투 섞인 걱정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좀 날카로운 예측을 잘 해왔던 캐시우드. 과연 이번 예측은 쪽박으로 남을지 혹은 대박을 치게 될지도 참 궁금한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테슬라가 어떻게 되느냐겠죠? 오늘의 캐시우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